감성 한약사 대호 오늘도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성 성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왜 해결책은 안 주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해결책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 좀 젊어 보이지 않나요? 염색을 했거든요. 제가 원래 염색 무스 이렇게 머리에 뭘 바르면은 두통이 와서 잘 안 바르는데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염색을 해도 머리가 안 아파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잠깐 사담이었었고요. 남성 성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뭐가 있나요? 발기가 잘 안 된다. 두 번째는 지속력이 떨어진다. 세 번째는 파트너 디펜던트냐 인디펜던트냐, 즉 상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발기, 성관계 이런 부분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기가 잘 안 된다. 자, 발기라고 하면요, 남성의 성기가 이제 이렇게 불끈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워지고 커지고 위로 올라가고 그런 양상은요, 양기가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양상입니다. 즉 양기가 부족해지게 되면은 한의학적으로는 발기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뭐 양기를 보충하는, 보완해주고 충족시켜주는 약들을 보양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양약들에는 정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유명하게,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것 중에서는 해구신이 있죠. 해구신은 물개, 수컷의 생식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음양곽도 있고요. 골세보,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녹용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양약 중에서, 보양약들 중에서 또 이 남성의 성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장의 영역에 들어가는 약들이 바로 발기에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그 중에 또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흔히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쓰이고 있는 그거 있죠. 뭐였더라? 소팔메토. 소팔메토는 사실 수천 년 전부터 한의학에서는요, 육종용이라는 약재를 통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데이터 분석 기술,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그만큼 축적이 된 학문이 바로 한의학입니다. 한편으로는 부자도 있어요. 부자? 돈이 많은 리치 부자 말고요. 여러분들 그 사극 같은 거 보시면은 사약 먹이잖아요. 누구 보내야 되겠다, 골로 보내야 되겠다, 그럴 때 이제 사약을 먹이게 되는데, 사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토해서 죽잖아요. 빨간 피를 갖다 토해서 죽잖아요. 그때 먹이는 게 부자예요. 부자는요, 몸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오장육부 중에서 신장의 기운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양기운을 갖다 극도로 올려서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한마디로 최근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열폭시켜 가지고 죽이는 게 부자입니다. 근데 이 무슨 약재가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흔히 방송에서 한번 뜨고 나면은 그 약재 같은 경우 품귀가 된다든지 해당되는 제품으로 지나치게 많이 생산해서 결국에는 뭐라 그럴까?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은 이렇게 덤핑을 치잖아요. 덤핑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질서가 흐려지게 됩니다. 이 보양약
양의 기운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약들이 발기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뜨게 되면 제가 또 이렇게 좋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직 대단히 구독자가 많은 인플루언서가 아닌지라 뭐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품기가 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꼭 아셔야 돼요. 발기만 잘 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신나게 속력을 낼 수 있는 엑셀만 있으면 자동차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도 같이 조화를 이룰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엑셀 이상으로 악셀 이상으로 브레이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조화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성기가 발기가 되면 발기가 지속력을 갖도록 진액이 보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 성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가 바로 지속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속력이라고 하면 한의학적으로는 진액이 이렇게 쭉쭉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액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잘 먹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진액이 보충될 수가 없습니다. 잘 먹었는데 흡수를 충분히 못한다. 땀으로 지나치게 많이 배출을 하거나 설사로 쭉쭉 먹는 영양분이 나가게 된다. 그러면 진액이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액을 보충하는 영역까지도 체크를 할 때는 단순히 아까 이제 양기를 끌어올리는 게 보양약이라고 하면 진액을 음기를 갖다 넣어주는 약들을 보음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음약들을 넣을 때 또 이거 좋아 그러면서 막 드시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보음약들은 양기를 갖다 과하게 끌어올리게 되면 피토하고 죽지만 보음약들을 과하게 먹으면 설사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보음약들을 쓰실 때는 소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처방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한의학적으로 처방을 쓸 때는 가장 많이 자주 들어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감초, 두 번째는 대추. 이 양기와 음기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토닥여주고 조화롭게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는 아이가 감초와 대추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뭐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는 게 아니고 직접 궁금하고 해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어서 직접 뭐 경동시장에 가서 대구 양령시에 가서 약재를 사서 드신다 그러면 처음부터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늘려가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갖다가 조율을 해주는 감초와 대추를 꼭 한 움큼씩은 넣어서 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혹 이렇게 보면은 이 예전에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뭐 신분을 갖다 비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양반은 자제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머슴은 애들이 막 주렁주렁 달려요. 이런 거는 사실 뭐 우스갯소리로 하나의 영화 또는 드라마의 단편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신적 활동이 많아지고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생리학적, 성적 욕구가 떨어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허벅지가 튼튼해지게 되면은
성적 욕구, 생리학적 욕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심장 같은 경우에는 대개 350에서 500ml의 피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제2의 심장, 발, 손, 바로 허벅지라고 하죠. 허벅지는 뭐 조금 한 1리터까지도 혈액이 저장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뜩이나 성기와 가까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허벅지가 튼튼하게 되면은 생식 활동에 도움이 된다, 좋다, 이렇게 외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꽁트라든지 드라마에서 간혹 이렇게 허벅지를 이렇게 눌러서, 또는 아이고 그 녀석 허벅지가 튼실한 거 보니까 괜찮겠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 즉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네, 아까 양반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부정적인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보통 중고등학교 교과서, 생물학 교과서에 나오는데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무서운 호랑이를 만나서 겁먹은 상황이 교감신경이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 상황이라고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요, 호랑이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갈 수 있는 근육에 혈액량이 집중되거나 싸울 수 있는 근육에 혈액량이 집중이 돼야지, 말초, 갑자기 호랑이를 만나 있는데 성적 욕구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심장으로부터 먼 손끝, 발끝, 네, 그 다음에 뭐 생식기, 이런 쪽으로는 혈액량이, 말초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발기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남성의 성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 파트너, 디펜던트냐 인디펜던트냐, 요 말씀드렸었는데, 되게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관계에 따라서 발기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상인지, 또는 행복을 갖다가 받고 있는 대상인지가 몸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단하시면 안 되세요. 이거는 단순히 상대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영역뿐만이 아니라 외부 환경, 분위기,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확하게 상대에 따라서 이런 발기에 대한 부분들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부부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아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면은 좀 이상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은 저를 심리적으로 정말 100% 만족시켜주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알콩달콩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아, 서로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남자가 발기가 조금 안 되거나 지속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자도 질액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성관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고통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라면, 그리고 조금 더 발전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내가
이런 부분은 이래,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육체의 대화에 앞서 또는 육체의 대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조금 더 발전적인 부분, 발전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자성어로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기가 안 되면 보양약을 먹어야 됩니다. 뭐 지속력이 떨어지면 보험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양약을 과하게 먹으면은 피토해서 죽어요. 부자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사약 아시죠? 보험약을 갖다 과하게 먹으면 설사예요. 배 아파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이런 약들을 드실 때는 혹시라도 직접 하신다 그러면 감초, 대추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려 드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과하게 되는 거는 부족하지만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현대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비타민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비타민, B, 활력에 대한 부분들, C, 각종 면역력에 대한 부분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은 기본적으로 나누는 종류가 기준이 좀 있겠지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용성과 지용성. 그런데 흔히 비타민 B, C 이 아이들은요 어차피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컵의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다 넘어가게 됩니다. 다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 C는 적당히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뭐 저는 이제 어택 이런 건 아니고요. 어덱이라고 외우는데요. ADEK도 다 필요한 비타민이긴 하지만 이 아이들은 과하게 되면 아싸라게 병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과하게 되면 이렇게 배출이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그 적당히가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부부라는 것도 서로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정치도 뭐 독재자가 아닌 이상 여가했다가 야가했다가 여가했다 야가했다 너 못했으니까 내가 더 잘해볼게 너 잘했으니까 나는 더 잘해볼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핑퐁을 치면서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화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조화 서로 다른 이질적인 여야와 하늘 땅, 뭐 음과 양 이런 것처럼 이 이질적인 것들이 조화를 이룬다. 그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섹스거든요. 음과 양이 몸과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교합을 한다는 섹스, 성관계.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한의학적 처방으로서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쌍화 이렇게 됩니다. 쌍화라고 하면 서로 쌍, 즉 음과 양을 조화롭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감기 몸살 약으로 먹고 있지만 사실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시게 되면요 쌍화라고 하면 방사, 노역, 과다후, 복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사라고 하면 방에서 하는 일이에요. 방에서 뭐 화토 칠 수도 있고요. 뭐 짤짤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되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방에서 하는 일, 방사라고 하면 성관계를 이야기하고요. 노역, 방사, 성관계 이렇게 하고 뭐 노역, 그 다음에 일하고 뭐 일이라는 게 돈을 버는 어떤 상업적 행위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성관계를 갖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방사, 노역,
과다한 후에 복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화는요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와 혈을 보충을 하고 조화를 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관계 전후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저는 쌍화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배우자, 음양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좋은 배우자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는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가슴 깊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을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 분들 보면은 그 성찰을 이루신 분들이 두고두고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해로하시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좋은 쌍화차를 만나시면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생활도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방사도역 과다 후에도 피곤하시지 않으시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쌍화차를 만나실 수 있도록 저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성 한약사 김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